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신종호 판사가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네, 신종호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뒤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해왔습니다. 신종호 판사는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었죠. 네, 지난달 28일 신종호 부장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1심 형량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미래에셋 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 조정에 자금이 쓰일 걸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40% 지급을 약정한 것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과 달리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2만 원짜리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7,000피 시대를 연 우리 코스피가 6%대 상승한 7,3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전체 시총이 6천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처음으로 7,000을 넘겼죠. 네,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는 7,400을 넘긴 뒤 오름폭을 줄여서 6.45% 오른 7,3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코스피는 장중 7,426.6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서 갱신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종가보다 2.25% 오른 7,093으로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2달여 만의 일인데요. 개장 직후부터 6분 만에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급등세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27만 원,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는데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59% 오른 1220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전환에 0.29% 내린 1210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침 1,460원대 중반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주간 거래 내내 하락세를 보였고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1,45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8달러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98.09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이 유효하다며 상호 공습 재개 가능성을 극구 부인한 데다가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지방선거 28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전면에 걸고 역풍이 일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후보들까지 총출동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통령 셀프 사면이라며 공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명확히 하는 모습인데요. 내란 심판을 내걸고 악재를 빠르게 정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 프레임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헌안을 두곤 독단적 계엄이 재발하지 않게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느냐며 내란 사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윤 공천 문제를 콕 집어선 윤어게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유했던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입니까?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중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일었던 조작기소 특검법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 차기 원내대표의 단독 입후보에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이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기와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기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공천이 남은 6곳 가운데 조금 전 5개 지역 전략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오전 인재 환영식을 치른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해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옆 지역구인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는 김성범 전 해수부 장관, 대구 달성에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그야말로 특검법 저지 총력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피켓 시위와 함께 특검법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강연에 이어 의원 토론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곧이어 규탄대회도 이어갑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경기도 현장 일정에서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예외일 수는 없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명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부의관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도 특검법 규탄에 동참하면서 특검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당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보궐 공천 문제를 놓고 내용의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당 윤리위원회가 출마 자격을 심사하면 곧바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인데 당내 반발이 큰 만큼 컷오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책임이 있다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N 소속 나무호가 이르면 내일 두바이항으로 입항해서 화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HMM 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같은 나무호의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일단 현지 나무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예인 계약이 성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난 나무호의 선사 HMM은 YTN과 통화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현재 나무호가 있는 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바이항으로 나무호와 함께 오는 데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쯤에야 예인선이 나무호를 이끌고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저녁 8시쯤 파나마 국적의 HMM 소속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가까스로 진압했지만 동력이 끊겼고 현재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나무호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하고요. 하선 희망자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선박 나무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지적했었는데 선사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나무호의 선사인 HMM 측은 당시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을 넓혔는데 당시 나무호는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나무호는 통제 해제를 기다리면서 이란의 통제선 주변에 정박해 있었는데요. 당시 주변에는 HMM 소속 선박 4척 등 다른 선박 수백 척이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어서 나무호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MM의 해상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박 중인 상태였고요. 그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황정호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선박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현재는 나무호 주변에 있던 HMM 선박 4척을 포함해 우리 국적 선박 26척 모두 페르시안만 안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접안한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기 때문에 현재 기관실 안쪽은 이산화탄소로 가득합니다. 당장 선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고 갑자기 문을 열었다가 남아있던 불씨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더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 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 충격이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해수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인력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비자 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지에 파견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란 언론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동 형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우 특파원.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네, HMM 나무호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까? 네, 이란 정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란 국영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기사 안에서 이 화재가 기관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붉은색 글씨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영통신 기사는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의 입장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BS 방송은 걸프 지역의 화물선 한 척이 지상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에 맞아서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CGM 샌 안토니오가 피격됐다고 이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면서 이 선박이 어제 정오에 두바이 근처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이 어제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사무역기구는 지난 3일 이후 이 지역의 서로 다른 선박 3척에서 이 화재와 발사체 공격 그리고 소형 선박의 공격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가 그제 UAE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푸자이라 석유단지를 공격해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부인을 했다고요. 네, 이란 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성명을 냈는데 이슬람 영토인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장비를 들이는 둥지가 되면 안 된다면서 형제국인 이란을 향해 불공정한 언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در روزهای گذشته هیچ گونه عملیات موشکی و پهپادی علیه کشور امارات انجام نداده‌اند و چنانچه اقدامی صورت می‌گرفت با قاطعیت و صراحت آن را اعلام می‌کردیم.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일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이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해방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일정을 시작해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오전에 회담했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란 외무장관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의 방문이 중국 정부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실리도 확보하고 분쟁 해결 역할을 한다는 명분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의 베이징 도착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과 미국의 불안한 휴전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더욱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이 중국이 곧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며 중동 지역 문제가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 부활이라는 지정학적 성격이 있는 전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만남이라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이 이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